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인 김경일은 당시 서해지방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 정장이었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현장 지휘관 자격이 부여됐던 인물입니다. 참사 당일의 임무는 진도 연안의 3구역 내에 해상 경비 등의 업무를 맡았었고 특히 재난 발생 시에 관계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색 그리고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김경일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경일의 과실이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우선 참사 당일에 123정의 행적을 보면 참사 이틀 전이 4월 14일에 4박 5일 항해 예정으로 목포항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8시 57분경에 해상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포해양서 상황실로부터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으니 즉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1분 후에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9시 16분경에 이 판결에 의하면 김경일은 서해청 상황실로부터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해서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9시 30분경에 세월호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했었고 9시 44분경에는 선체에 접근을 해서 구조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했던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세월호가 무리한 수리와 증축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이 감행이 되었고 그리고 안전교육과 해상사고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청해진 해운의 그런 잘못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9시 32분경에 맹골수도에 진입할 당시에 조타실에는 조타의 미숙한 당직 조타수만 있었고 선장이 부재했던 상황들도 역시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체가 좌연으로 급속히 기울고 과적과 부실 고박으로 화물이 급격히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해서 침몰되었다고 원인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당일 김경일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법령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순환구호법 등에 의하면 해양 조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권한의 행사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경일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조난 선박으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퇴선 여부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신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교환할 의무도 있었고 그리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해서 그 구조 작업에 임하는 요원들이 생존자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 작업을 전개하되 침몰되지 않았을 때 구조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김경일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결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업무상 과실 인정이 됐다고 한 부분과 불인정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우선 아까 앞서 그 시간 말씀드릴 때 9시 30분은 이제 세월호 1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했을 시간이고 9시 44분은 세월호에 인접해서 구조 업무를 시작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간을 나누면 9시 30분부터 44분 사이에는 세월호와 교신을 통해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123정 방송 장비나 123정 승조원을 통해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다 업무상 과실과 그리고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9시 44분 이후에는 세월호에 올라서 근처에서 이제 구조 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던 시간대인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123정 방송 장비를 통해서 혹은 123정 승조원을 통해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방송 장비를 통하거나 헬기 인명 구조사를 통한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세월호에 있었던 선원이나 선장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제 최선 방송을 한 것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이 방송 장비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헬기 인명구조사의 경우에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최선 조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 51분 이후에는 마이크나 육성을 통해서 최선 유도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9시 50분경에 이미 선박이 많이 침몰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때 최선 유도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통해서 봤을 때 김경일과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세월호 선장에게는 과적과 부실 고박을 묵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이러한 선장의 업무상 과실을 묵인했었고, 운항관리자는 과적 여부나 부실 고박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몰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을 했고, 김경일은 현장에 출동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판결은 청해진 해운 임직원의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 및 부실 고박은 김경일과 무관하고, 김경일이 세월호의 선장, 선원들과 함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나 공동의 목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는 김경일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3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양형에 이러한 사정이 유리하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 판결문 표현에 의하면 이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사상의 주된 책임은 청해진 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한 후 해경이나 서해청 상황실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 그리고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 훈련을 소홀히 한 점 등 해경 지휘부와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이것을 양형 사유로 참작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 판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자, 감독 공무원들 이들의 이제 과실이 경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실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당시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 판단을 세월호 참사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선박 자체가 안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운항 시에 과적 부실 고박이 없었어야 했고, 그리고 운항 과정에서는 운항 미숙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돼서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도 제대로 취해졌어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과 지휘하는 구조 세력이 구조 임무를 충실히 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고 참사였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김경일에 대한 양형의 사유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 과연 우리는 현장 구조 세력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해양 조난 사고의 경우에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서 훨씬 위험성도 높고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육상 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법원 스스로도 판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교신을 유지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전파하고 구조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123 정의 임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 조치 여부나 당시 세월호 선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내용은 판결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장과 선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는 현장 구조 세력이 자신의 생각이나 짐작으로 현장에서의 구조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남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